네, 들려요? 아, 잘 들려요? 예, 그래요. 자, 방금 방임이 어떤 거였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교육을 하시거나 방치하거나 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기는 이런 경우예요. 유기. 아까 방해는 방치한 거지만 유기는 버리는 경우.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유기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안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남성. 차를 타고 식당을 떠납니다. 10여 분 뒤 가방을 들고 식당을 떠나는 여성. 그런데 이들이 있던 자리에 아이들이 남아있습니다. 부부싸움 뒤 2살 딸과 5살 아들을 식당에 버려둔 채 차례로 자리를 떠난 아빠 24살 오모 씨와 엄마 22살 김모 씨입니다. 아이 2명만 남겨진 채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이곳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테이블 손님이 이야기를 해서 파악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오게 돼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부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이들에게 전화했지만 오 씨와 김 씨는 서로 내 아이가 아니다,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발뺌했습니다. 강제가 그랬는데 안 데리고 가면 영화 유기죄로 우리가 형사입장을 할 수 있다. 강력하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자연 모델의 얘기를 데리고 간 거죠.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유기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있죠. 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까 30시간 할머니가 때린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나 1시간만 때려도 내가 지쳐가지고 못 때릴 텐데 30시간 동안 아이를 때린다는 것은 정신이 어디 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사형을 시켜버려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어떤 건가요? 자기 아이인데 내 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 양심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정신이 어디 간 사람들이에요? 네, 저기 멀리 저기 유방성으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아동학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학대. 자, 성학대는 아시죠?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십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몰래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어떤 성기를 노출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이것을 성학대라고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더 세단 말이에요. 다른 학대보다 성학대를 더 중히 엄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보면 그만큼 이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김부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김부남 사건. 예전에 많이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김부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9살 때 이웃집 아저씨 송백권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자아이가 9살 때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해요. 어렸을 때 그 성폭행 당한 상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자기가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남자를 고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고소기간, 친고죄 고소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성폭행 당한 것을 받아주질 않아요. 고소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 여자가 저 남자를 더 이상 내가 벌할 방법이 없다면 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시칼을 들고 가서 그 송백권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시칼로 그 송백권이라는 사람을 살해하니까 이제 법정으로 서게 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법을 이렇게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김부남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을 했대요.
자,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했다고요? 자기가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굴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봤을 때는 그 성폭행범이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짐승이다. 라고 죽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구남이라는 이 여자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성폭력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대 때리면 얼마든지 화해하고 우리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학대, 이 성폭력이라는 거는 평생 이게 상처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몇 년 전,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로 나온 영상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평생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 당한 걸 저렇게 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성인이 되는데도 항상 마음 한쪽에서는 그런 상처,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어렸을 때 그 당했던 거. 남자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도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큰일을 당했지.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 상처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할머니가 된 그 상태에서도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질까요? 그 기억이. 그래요. 그럼요. 이 성폭력, 성학대는 그 상처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이 성학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학대, 성폭력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다. 영혼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은 굉장히 국가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텔레비전 키만 하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거. 뭐죠 그게? 그래, 미투. 그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런 성폭행을 당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그래 나도 용기를 낼게. 나도 사실은 누구한테 이런 일을 당했단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요즘 미투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감독이고 뭐 선생님이고 심지어 종교인이고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잠을 잘 거예요. 왜요? 죄 지은 사람은 야 너 누가 또 어떤 누가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그 고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영화배우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자살도 해버리잖아요.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살을 선택한 탤런트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바지 알아요? 이런 바지? 오 그래 웃으신 분들은 예, 제 누님이네. 제가 이제 올해 50이에요 50.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쯤 들어가기 전쯤까지 이런 바지가 유행했어요. 이 바지가 어떤 바지인가요? 똥바지요? 가랑바지? 그래요. 이 바지는 남자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입혔어요. 그래갖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들, 남자아이들 막 놀다가 아무 데서나 딱 앉아서 싸면 바지가 버려지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바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바지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으면 제가 이거 올리지도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데는 이렇게 이쁘지도 않았어요. 빨간 색깔이 옆으로 줄무늬 난 그 바지. 그 바지를
우리 엄마가 입혀줬어요. 유행처럼 남자애들이 다 저런 걸 입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 아줌마가 나를 데리고 우리 엄마 있는 데로 데리고 가면서 나를 자꾸 보면서 웃는 거예요. 뭘 보고 웃었을까요? 그 아줌마가 저를 고추 보고 웃었어요. 근데 제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아줌마가 나를 보고 웃었어. 내가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그 어렸을 때의 나이, 제 기억 속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의 생각은 이거 하나였어요. 아우 창피해. 근데 아이 때 이런 수치심을 아이에게 주면 얘를 기억도 못해. 다 잊어버려. 그런데 저는 그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주는 그 정서적인 것 아니면 성악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머리 기억 속에 담고 살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천사예요. 천사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천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식도 모른다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 찾아서 자기 자식들 다 버리고 새로운 삶, 자기 인생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 천사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천사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저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요즘은 저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 쉼터에서 1명, 공생원에서 2명, 또 성도건인가요? 거기서 1명, 이렇게 아이 4명을 후원을 해요. 그 용돈을 후원을 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미는 손, 조그마한 후원,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